김보엽의 더 정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격전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도권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관심 지역으로 부상한 곳인데요. 새누리당의 독점 구도에 과연 균열이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영남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부터 살펴볼까요? 인터넷에서는 딸의 미모 덕분에 국민장인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유승민 후보가 당선될지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 공천 배제된 이후에 새누리당이 공천을 못했죠. 네.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야권의 후보가 있긴 하지만 유승민 의원의 당선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오히려 관심은 유승민의 당선보다는 유승민 의원이 자기 옆지역구인 유성걸 의원이라든지 국갑의 권은희 의원 또 넘어서 경남의 조혜진 의원 이런 식으로 그 무소속 연대의 돌풍을 얼마나 일으킬지 그게 이제 더 관심사라고 보여지겠죠. 무소속 연대라고 묶음을 하지는 않았는데 하진 않았는데 누구도 당선시켜 주시고 뭐 이렇게 얘기는 네. 했어요. 사실상 무투표 당선에 가까운 거죠. 경쟁 후보들이.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이미 그 선거는 거의 결판이 났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격전지는 여기가 되겠네요. 수성갑 김문수 후보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김부겸 후보. 이 지역이 이번 총선에서 가장 관심거리죠. TK 정서를 좀 안다는 사람들은 막판에 김문수가 역전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김부겸 후보가 많이 이기는 걸로 이 흐름이 바뀌지 않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결론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지만 대구도 지난번 유승민 공천 파동 때문에 민심이 좀 많이 흔들렸구나.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생각보다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걸 대구 유권자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김부겸이가 돼도 뭐 김문수는 떨어져도 좋다. 뭐 이런 심리가 좀 있다고 하고요. 또 호남에서 이정현 의원을 뽑아줬는데 대구에서 야당, 그것도 대구 사람인 경북고를 나온 김부겸 의원 한 사람쯤 또 뽑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형성이 돼 있고요. 물론 이제 김문수 후보는 바늘구멍 하나로 댐이 무너진다. 대구에서 한 수억도 내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말이 대구의 어떤 젊은 층의 자존심을 더욱더 좀 건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좀 김부겸 후보한테 좀 약간 유리해지는 지금 흐름은 그렇습니다. 대구 정세에 그런 게 있다 그래요. 유승민과 김부겸 두 사람을 놓고 둘 다 대통령 후보로 키워보자. 네. 그 전에 말하자면 대구가 박근혜 대통령, 또 그 이전에는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쭉 키워오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또 조선시대까지 따지면 오랜 그 권력을 만들어내는, 창출해낸 그런 본거지다. 이런 정서가 있는 곳인데, 그게 뭐 진보가 되든 또는 보수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쪽에 다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아주 잘 짜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대구의 정서, 또 특히 이제 경북고의 정서, 그런 게 좀 있다고 합니다. 진정성의 경쟁에서 김문수 후보가 좀 밀리는 측면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지사를 했는데 왜 갑자기 대구에 내려와서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고등학교 후배, 같은 운동원 출신 후배인 김부겸을 왜 꼭 꺾으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잘 내놓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전언들이 좀 있습니다. 김부겸 캠프에서는 상당히 승리를 좀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게 군포에 있다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군포에서도 만만치 않은 조직이었는데 대구 수성에 내려와 보니 내려와서 만들어진 조직, 갈고 닦은 조직이 그때보다 군포보다 훨씬 좋다. 언젠가 한번 그 조직책들을 한번 다 불러 모은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비가 왔는데 그 조직책들이 대구의 그 조직책들이 타고 온 승용차를 비가 오니까 다들 승용차를 몰고 가는데 그 승용차들이 다 중형이고 그리고 입고 있는 그 입성이 군포와 비교해서 훨씬 이쪽이 대구 수성이 좋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조직적인 기반 이게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 이렇게 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몇몇 곳에서는 조심스럽게 더민주의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곳이에요. 김영춘 후보가 나선
부산 진갑은 어떤가요? 일단 그 부산 전체 분위기를 간단히 전해드리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무성 대표가 부산 경남 쪽에서 약간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제 이기는 건 물론인데 부산 경남에서 몇 군데 내주게 되면 본인의 이제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부산에서 약간 분위기가 이 시간 현재 심상치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부산의 특성은 야당 후보들한테 49%까지는 허용을 해도 51%를 주지는 않는다. 이제 역대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산 진갑의 경우에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또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격돌을 하는데요. 나성린 의원은 원래 한양대 교수 출신 경제학자입니다. 18대 박세일 사단 일원으로 비례대표로 들어왔다가 19대 이 지역에 이제 지역구로 내려와서 3파전이 되는 바람에 아주 운 좋게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죠. 이번에 당선되면 이제 3선 의원이 되는 거고요. 새누리당의 어떤 보수 경제학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춘 의원이 아주 특이한 사람이죠. 2000년에 서울의 광진갑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이 됐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독수리 오형제 일원으로 열린우리당 쪽으로 넘어와서 창당에 참여했습니다. 2004년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광진갑에서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 2번을 했고요. 19대 부산 진갑으로 내려왔는데 낙선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부산 지역에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지역 감정을 돌파하고 야당 의원으로서 당선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지역구였던 곳 사상 여기는 여권 후보가 좀 갈라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배재정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이른바 박근혜 키즈라고 불리는 손수조, 그리고 무소속의 장제원 후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무소속의 장제원 후보가 지금 강세입니다. 18대 때 국회의원을 하셨죠. 옛 신익계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학원, 대학, 이쪽 재벌가의 둘째 아들인데요. 그래서 지역적 연고와 기반은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론조사가 잘 나오는 건 저는 이 PK 지역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좀 반감 이런 게 어느 정도 투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손수조 후보가 지금 약체를 보이고 있는 걸 좀 보면서 좀 손수조 후보에 대해서 조금 떨어진 민심이 그렇다고 배재정한테 바로 가기는 어렵고 지금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 장제원 후보에게 지금 가 있는 게 아닌가.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의원이 이 지역에서 당선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손수조 후보를 여기 공천하는 걸 보고 부산 사람들이 약간 좀 화가 났다고 합니다. 손수조 후보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장래성이 있는 정치인인데 나이가 85년생이니까 31세죠. 부산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좀 어리다는 겁니다. 얼라다 이렇게 보겠군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거기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이한구 공천위원장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군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천하장사 출신의 이만기,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 대결이 뜨거운 김해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는 대체로 김경수 후보가 앞서 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김경수 후보 본인이 한번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지역은 뚜껑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무소속의 이형우 후보도 출마를 했는데 이만기, 김경수 두 사람의 접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부산 경남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이 혹시 한 사람이 된다면 뭐 이 지역이 아니겠는가. 4년 전에 제가 여기 르포를 갔었어요. 그래서 한 2박 3일 정도 쭉 돌아다녔었는데 이거 잘하면 되겠는데 했거든요. 근데 김경수 후보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굉장히 강력한 상대 후보가 있었잖아요. 김태호 의원이 여기에 더 출마하지 않은 이유, 불출마 선언을 일찌감치 해버렸잖아요. 그게 분위기가 좀 돌아갔다고 봐야겠죠. 김경수 후보랑 경쟁해서 떨어지면 자기의 정치적 미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도 좀 깔려 있었다고 하는데 근거가 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좀 더 큰 정치. 총리가 되려다 실패했죠. 그런데 어떤 자숙 기간을 좀 거쳐서 이제 혹시 대선 후보급으로 재탄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본인은 그런 야심 같은 걸 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수 후보가 4년 전과 비교해서 분위기가 확실히 좀 좋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연령층이 예전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만 좀 지지를 받았는데 김경수 후보가 이곳에서 공을 들이고 특히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퍼지면서 알려지면서 5, 60대 노년층까지 그 지지세가 좀 확산이 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총선도 나갔지만 경남도지사도 출마를 했었죠. 네, 그랬죠. 그래서 이 지역으로 표만 따지면 당시에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마 좀 조심스럽게 당선 가능성을 점치는 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창원, 성산 이쪽은 선관위에서는 쓰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상 야권 단일 후보인 노회찬 후보가 출마한 곳입니다.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이 지역에서 권영길 후보가 17, 18대 2번 연속 당선이 됐죠. 이제 울산의 북구, 울산의 동구, 그리고 이제 창원의 성산 세 군데 정도가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이 가장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처음에 이곳에서는 야권이 그래도 많이 분열돼 있었죠. 지금도 뭐 다 야권 단일 후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가 무소속의 손석형 후보, 또 더민주의 허성무 후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선을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예선을 치르면서 지금 본선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노회찬 후보가 스스로 말하기를 이거 월드컵 예선 치르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예선을 치르면서 오히려 경쟁력이 좀 더 강화가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도 노회찬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좋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또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김해, 갑을, 창원, 성산 이렇게가 좀 이어져 있나 보죠. 그래서 출퇴근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래서 서로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양쪽이 잘하면 둘 다 득을 보는 야권이 유리한 지역은 맞는데요. 또 이 지역의 그 강기훈 새누리당 후보가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노회찬 후보는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여기 내려왔는데 저 사람을 왜 찍어줘야 되느냐 이런 식의 공격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게 좀 먹히는 측면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노회찬 후보가 뭐 승리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19대 때 강기훈 후보가 됐는데 그때도 야권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야권 두 후보가 합치면 강기훈 후보를 앞섰는데 그 합치지 못하면서 강기훈 후보가 이겼었고요. 이번에도 지금 국민의당 이재원 후보 또 뭐 만만치 않은 지금 득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회찬 후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군요. 자, 이제 더 민주화, 국민의당이 경쟁이 치열한 호남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광주부터 살펴볼까요? 광산 을이 뜨겁지요? 이용섭 의원이 워낙 정치적으로 좀 거물이고요. 광주에서 국민의당 바람이 불면서 권은희 후보가 상당히 추격을 하는데 성공을 한 이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면 잘못하면 광주 의석을 다 국민의당에 내줄 수도 있다. 광주 8석이 몽땅 국민의당으로. 그런 이제 걱정을 할 정도인데요. 그러나 광주 전남 유권자들의 어떤 전략적인 판단, 또 이영섭이라는 정치인의 어떤 정치적인 비중 이런 것 때문에 이영섭 후보도 뭐 그렇게 쉽게 역선을 허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지역이야말로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서을 지역 5선의 천정배 후보와 신인인 양향자 후보가 맞붙는 곳이죠. 삼성전자 상무 출신인 양향자 상무가 전략공천으로 좀 투입이 됐습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하고 지금 맞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초반에 좀 점수차가 좀 많이 벌어졌다가 지금 많이 따라잡았다고 하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격차가 어느 정도까지 좁혀졌는지 그건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천정배 의원이 당선이 됐을 경우에
전체 야권 재편에서 천정배 의원의 역할이 어떻게 갈 것인지 네. 그게 오히려 더 좀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천정배 의원이 이곳에서 본인이 전략공천을 받았죠. 네. 받고 이른바 그 국민회의, 본인이 만들었던 국민회의 사람들은 오히려 많이 좀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김영집 후보 같은 경우에 예. 탈당을 하고 요즘은 이제 천정배 의원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른바 호남정치 복원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던 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지금 천정배 의원하고 좀 등을 돌리면서 이 상황 이후 야권 재편에서 국민의당이 어떤 행보를 걷게 될지 조금 어지러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 자민련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면 굉장히 좀 거칠게 이제 반박을 하고요. 물론 이제 어떤 정당을 지역 정당으로 함부로 폄하하는 게 옳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국민의당의 지역구 당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후보들은 대부분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또 전북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선거 결과는 이제 호남 지역당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꽤 높은데요. 총선 이후에 어떤 여야의 어떤 재편, 정계 개편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과연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을 중심으로 네. 당선자들을 대거냈을 경우에 과연 이른바 호남당, 호남 지역당 이 현실로 출연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제 야권에서 이제 이 정당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지역구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북 같은 경우에 그와 네. 연관지어서 얘기를 할 때 이른바 안철수 개라고 하는 분들이 또 그 국민의당 내에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 지금 정동영 후보가 김성주 후보하고 지금 네.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가 결과 궁금해요. 네, 결과 궁금합니다. 네. 결과도 궁금하지만 네. 그 안철수 계에 있는 분들은 정동영 후보가 살아서 돌아오는 게 네. 과연 안철수 후보에게 득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지면서 네. 전북 지역에서 정동영 후보가 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그 국민의당 후보가 되면 전북 지역의 맹주는 정동영이 되면서 오히려 안철수 후보에게 좀 그 유해가 가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네. 전남에서는 순천 한번 볼까요? 이정현 후보 재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예. 지금 원래 이곳이 순천 곡성 이렇게 합쳐져 있었죠. 그리고 이정현 후보의 고향은 곡성입니다. 예. 그런데 곡성이 이번 선거구 재편 과정에서 구례 그리고 광양 이쪽으로 떨어져 나갔죠. 예. 그러니까 고향을 따라간다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에 우윤근 후보가 워낙 강하니 올해 이제 순천을 택해서 이정현 후보가 나왔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노관규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구이승 이렇게 있죠. 두 야당 후보가 지금 만만치 않고 특히 노관규 후보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 시장을 하고 그리고 정원박람회 이런 것들을 유치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지역적인 기반이 좀 탄탄한 상태여서 현재 상태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는 노관규 후보가 좀 격차를 보이면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민주의 컷오프에 반발해서 무소속 출마한 이해찬 전 총리 출신의 이해찬 후보가 출마한 곳입니다. 예, 여기 복잡한데요. 새누리당의 박종준 후보, 이분은 이제 경호실 차장을 하는 이른바 친박 또는 진박 후보라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문흥수 전 판사죠.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구정모, 그다음에 무소속의 이해찬. 여론조사상으로는 이해찬, 박종준 두 사람의 양강 구도가 형성이 돼 있고 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해찬 후보가 상당히 좀 거물이고 좀 억울하게 공천을 못 받은 것 같다. 이런 점들이 있고요. 또 박종준 새누리당 후보를 꺾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문흥수보다는 이해찬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몰아주기 효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해찬 후보가 좀 불리하게 대체적으로 나오고 그런가요?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저는 여론조사가 가장 안 맞는 지역이 있다면 이 지역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 이유가 이곳이 19대 때 인구가
8만이었는데 4년 사이에 16만으로 늘었어요. 2배가 늘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만큼 공무원들이 유입되고 그리고 신도시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온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들어온 신도시 이주민들과 공무원들이 여론조사에 전혀 안 잡힙니다. 집 전화가 네, 없나요? 집 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집 전화가 있다 할지라도 낮에 다 비우기 때문에 그래서 구도심, 조치원이라든지 이쪽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만 지금 여론조사가 잡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하고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여론조사 흐름과 전혀 다른 현상을 보일 수 있는 곳이 이 세종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 선거를 관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통 언론에서 쉽게 쓰는 게 뭐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주요 정치인과의 뭐 인연, 뭐 동교동계 출신이다, 또 이른바 친노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에서는 그렇게 습관적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선거의 특징이 지역 유권자들은 별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사람이 김대중 정부에서 뭘 했든 노무현 정부에서 뭘 했든 또 박근혜 정부에서 뭘 했든 별로 그런 걸 중시하지 않고요. 그 후보들의 이제 개인 내 정치적인 역량을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광주의 광선의 최경환 후보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동교동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떤 핵심 비서관이었는데 그 부분이 별로 뭐 득점의 포인트가 되는 건 아니고요. 국민의당으로 그렇습니다. 오히려 국민의당 후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김해 아까 김경수 후보 얘기했는데 이분도 노무현 대통령의 뭐 비서관 이거보다도 김경수라는 사람이 참 겸손하고 부지런한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 때문에 지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했던 참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번 총선은 드디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절대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던 정당의 어떤 총재와 대표들의 시대, DJ의 시대, 노무현의 시대, 또 박근혜의 시대, 이런 시대가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어떤 새로운 정치인들이 어떤 개인적인 역량으로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의 영향력은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을까요? 예, 대구 경북에 남아있는데요. 다른 지역엔 꼭 그렇지 않다고 하고요.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서 뭘 했다. 이게 또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처럼 비수도권 지역 또 총평을 좀 해볼까요? 비수도권이라고 해서 하나로 볼 수가 없죠. 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광주 전남의 선택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단지 이번 선거의 결과 뿐만이 아니라 이후 대선 어떻게 보면 이 야권이 어떤 식으로 지형이 바뀌느냐라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광주의 선택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선택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 경남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원래 부산 경남이 1990년 3당 합당 이전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야도의 중심지였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념 노선으로 치면 합리적인 보수, 개혁적 보수 이런 성향을 가진 지역이었는데요. 3당 합당 이후에 완전히 보수화됐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좀 독립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새로운 흐름이 좀 출현을 해서 우리나라 이른바 보수 기득권의 압도적 우위의 정치에서 좀 새롭게 진화되는 그런 정치 지형으로 나가는 변화의 계기가 이번 총선에서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영남, 호남, 충청의 격전지를 살펴봤는데요. 저희의 그 분석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 판세를 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김보엽의 정치 18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